반갑습니다. 은지원입니다. 분재모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혜란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더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요즘에 그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제 티켓을 많이 주문을 하잖아요. 뭐 공연 티켓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연극 예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환불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티켓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한번 이게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이 티켓이라는 게. 예, 네, 그렇죠. 네. 티켓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네. 경과돼버리면 가치가 소멸하는 상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해지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네. 김나나 씨는 11월 21일 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12월 24일 날 공연 뮤지컬 티켓 3매를 예매했습니다. 네. 예매하고 2일 후에 사정이 생겨서 11월 23일 날 취소 통보를 하고 27일에 우편으로 티켓을 반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티켓 예매처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매당 4,000원씩 해서 1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티켓을 구입하고 사실 관람 일정이 12월 24일이니까 많이 남아 있는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티켓 가격이 지금 얼마인데 지금 4,000원 수수료를 부과하라고 하는 거죠? 예, 세계 구입 티켓 총 가격이 81,000원. 81,000원이요. 그러면 한번 이 피신청인 이 사업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업자는 티켓 판매 당시 홈페이지에 티켓을 취소할 경우에 네. 티켓 도착 일자를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도착한 취소 티켓에 대해서는 4,000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고지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취소 티켓은 11월 30일에 도착했으므로 취소 수수료 부과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이 김나나 신청인이 이미 사실 11월 23일에 취소 통보를 했는데 피신청인이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됐기 때문에 좀 약간 다시 보내느라고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변호사님 기간별로 한번 이 취소 규정에 대해서 한번 다를 것 같은데 구간별로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예, 이 티켓 판매처 같은 경우는 취소 일자료 취소 수수료를 네. 예매 후 8일부터 관람일 10일 전까지 그러니까 즉 이 사건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장당 네. 4,000원의 그 취소 수수료가 붙는다고 되어 있고 네. 유의사항으로 배송이 시작된 티켓의 경우에 취소 수수료는 도착일자 기준으로 부과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티켓 환불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 적용됩니까? 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약관규제법과 전자상거래법이 네. 적용이 되고요. 시행령과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도 이른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세하게 한번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약관규제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에 공정성을 잃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네. 이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준과 그 날짜에 따른 효과, 그러니까 청약철회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철회의 효과를 보면 그 통신 판매 사업자로부터 그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되고 이 경우 이제 그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배상금도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행령을 보면 지연배상금의 이율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보면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으로 고객의 환급 요금 시 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분명히 공연일 지금 10일 전이니까 전액 환급이 되는 거네요? 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 이용 약관상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도착한 취소 티켓에 대한 4,000원의 취소 부과에 대해서 그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서 무효다라고 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김나나 씨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정한 적법한 청약철회를 했다고 보고 네. 티켓 판매처에게 전액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연 이자, 이 당시에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였는데요. 지금 개정 시행령 같은 경우는 티켓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후에 지연배상금 이율은 100분의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변경됐군요. 그렇군요.
그럼 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000원 하고 이 금원에 대해서 그 갚을 날까지 15분의 15%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 이런 그 티켓 관련해서 좀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그 얼마 전에도 콘서트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강제로 취소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예, 네. 티켓을 판매하는 그 대형 티켓 사이트에서 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사전에 실수로 오픈했다가 네. 강제 취소한 사건 때문에 그 팬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현재 또 뭐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검토도 네. 있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번 달 12일 오전 11시쯤에 예스24 측에서 실수로 그 엑소 콘서트 티켓을 그 사전에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 미리. 네. 그래서 사실 이 팬층이 좀 두꺼운 그 콘서트인 경우에는 티켓팅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될지 서버에 사실은 그 폭주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걸리거나 접속이 안 되는 등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 티켓팅을 사실 이 팬들이 하루 이틀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팬들은 예스24의 실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예스24 측에서는 IP 차단 중에 있고요. 하지만은 그 티켓 판매처의 실수로 인해서 티켓팅 시점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배상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뭐 마련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쟁 해결 기준만으로는 네.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예매자들에 대한 배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그 티켓 환불 수수료와 요즘 문제가 되는 임의 취소에 대한 문제를 함께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티켓과 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그 티켓에 대한 법 규제와 신속한 처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산재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쟁원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